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후보들의 검증 차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시청자, 왜? 너무 가까워요. 마이크 이게 고성능이라서. 예. 네, 너무 가까우면 이게 좀 켰냐? 네. 봐봐. 이게 고성능이라서 저는 여기 있잖아요, 마이크. 오, 그렇구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 고성능에서 가까워서. 그 다음에 제가 저거 보면 되죠? 그냥 천천히 아무데나 보셔도 돼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하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부산 시장 선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후보들 검증 차원도 있지만 이런 후보들이 있고 이런 또 선거판의 문제점도 있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은 김대호 후보인데요. 개혁자유연합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개혁자유연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개혁자유연합이 뭡니까? 사실 이게 원래 저 국민의힘에서 예. 그때 저 4.15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 이제 아니 공천은 아니고요. 예. 제가 그래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투표일 하루 전에 제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하루 전날 제명된 사람이죠. 예. 그때 아주 화제도 됐었는데. 요즘 제가 임성근 씨 부장판사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을 당한 거예요.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 헌정사상 처음이 많이 나오네. 그래서 이게 뭔 팔자냐. 그러게. 참. 저는 이게 지금 정규재 주필이 창준위원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죠? 정규재 주필이 창당해서 정규재 주필 본인은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대호 후보는 이제 서울시장 네. 이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중앙당은 유석춘 교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유석춘 교수.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왜 제명당한 겁니까? 아니면 탈당하는 겁니까?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명당해서. 제가 투표를 하루 전에 딱 제명을 당하면요 무소속이 되는 게 아니고 후보 자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제가 썼던 선거비 비용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찍은 표가 12,601표. 그래도 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몽땅 무효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무효표가 7배, 8배가 더 나왔죠. 그렇죠. 그때 어디 출마하셨죠? 제가 관악갑이었어요. 관악갑. 거기 유기용하고 김성식. 김성식이 무소속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기용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고. 그래서 결과는? 저는 이제 제로표가 되죠. 모든 게 무효표가 누가 당선됐습니까? 유기용 후보가 50% 이상을 받았어요. 50% 이상 받아서 당선됐고 관악갑. 그랬는데 다시 이제 절치부심해서 개혁자유연합이란 당을 만들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는데 그러면 저 국민의힘 당의 좀 원망이라고 그럴까요? 좀 이런 게 있겠네. 근데 저는 참 놀랐습니다. 당이 어떻게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을까. 그 제명 사유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 국회의원 후보 토론할 때요. 장애인 체육관을 갖다 지을 때 저는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요 얘기를 했는데 방금 이 말에 뭔 문제지라고 하지만요. 이 말 자세히 보십시오.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되니. 나이 들어도 장애인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노인 폄하 발언이다. 그렇게 이제 뒤집어 씌운 거네. 이 발언 취지는 뭐냐면 노인 배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하니까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 하면서 제명을 갖다가 선언을 한 거죠. 선거 하루 전날. 그래서 차명진 후보하고 제가 이제 막말 후보가 된 건데 그때 그렇게 됐죠. 차명진 후보는 사실은 선거를 완주를 했고요. 보전 다 받았고요. 저는 그때 이제 딱 그냥 제명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그냥 파산이 되죠. 그렇게 됐네. 저는 근데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 전쟁에서 그냥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그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반성을 하거나 뭐 복권을 시켜주거나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김종인 그때 그 책임 있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딱 그냥 올리더라고요. 선거 패장인데 사실 네. 저놓고서는 어떻게 또 비대위원장이 됐나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 제가 그것도 또 한번 놀랬고. 네, 놀랬고 또.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노선이 보수 자유 우파 애국을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금의 어떤 존중심이 하나도 없어요. 존중커녕 오히려 떨겨내기를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사람은 생각은요. 그러니까 재선이니까 이른바 아스팔트, 그러니까 행동하는 자유보수 우파들을 네. 네. 아스팔트 우파 내지 거구라고 저쪽이 지칭을 하니까 아, 호남표를 얻어야 되고 30, 40대 표를 얻으려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천에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요렇게 움직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억울한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걸 변호하기보다는 네. 아, 내가 대리 사죄를 할게.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경제 자유화가 정말로 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한국은 정말 국가주의 시장 경제 아닙니까? 예. 경제 자유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 사람은 경제 민주화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호남의 표심을 얻겠다 그래가지고 호남에 대해서 우리도 특혜를 줄게. 한정 공대를 갖다가 막 갖다 주고 그 다음에 5.18 가가지고 머리 주얼이고 그럼 쟤들은 또 아시아 문화 뭐 재단 특별법이니 뭐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뭐 그렇게 주다 보니까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적 자세가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 또 기업 규제 3법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또 넙죽 그냥 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보수자유 우파의 어떤 강점과 장점을 이렇게 잘 개발해 가지고 어필해서 표를 얻을 생각을 안 하고 이 민주 진보 노동 평화를 파는 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 세력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을 갖다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니까 네. 계속적으로 뺄셈 정치를 해요. 그렇죠. 그 배신 정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이중대스러워지는 것을 외중도 외연 확장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완전한 어떤 이 착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별로 그렇게 된 제대로 된 비판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정말로 이 당은 완전히 혼이 없구나. 그 다음에 성찰 반성 능력이 없네. 새로운 어떤 비전과 통찰도 없네. 이건 그냥 민주당 이중대가 되는 것을 중도 외연 확장의 길로 생각하니 이거 제가 볼 때 이거는 구제불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그런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그 현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냥 사람들이 그 홧김에 서방지라는 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도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미우니까 저기에 대해 가지고 좀 저게 뭐 좀 반대를 갖다가 하는 야당에 대해 가지고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지를 갖다 몰아주거든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 지금 그건데 문제는 마땅한 또 대안 세력이 이렇게 큰 세력이 없으니까 자질구레한 세력이라고 보고 지푸라기라도 좀 큰 지푸라기 잡는다고 보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일단은 민주당의 변신쇼에 굉장히 애들이 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거기는 또. 제가 볼 때 선거 막판에 그냥 변신쇼를 갖다가 탁 해버리면요. 예컨대 뭐 기존에 뭐 문재인 정부 뭐 대통령 때리기 뭐 예컨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친문 핵심물을 갖다 쳐내기라든지 이런 어떤 쇼 한번 해버리면은요 휘딱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진중권이나 금태섭처럼 말입니다. 뭐 민주당을 갖다 지지하다가 조국 사태 이후로 이제 넘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지지가 우 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사이익 독점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한 20%대가를 기록하는데 이건 뭐냐면 좋아서 지지를 갖다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저놈들이 미워서 할 수 없이 하는 지지 이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제1야당이고 103명이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네. 굉장히 이건 좀 정치 도의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 도의는 좋아서 찍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올바라서 찍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아서 찍을 데가 없으니까 또 그 민주당과 청와대 이 폭정은 어떻게든지 견제를 해야 될 텐데 좋지는 않지만 국민의힘 말고는 뭐 없지 않느냐 이래서 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찍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있어야지 대안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제 참 무섭지 않습니까? 윤석열로 1등부터 6등까지가 지금 국민의힘 바깥에 있잖아요. 7등, 8등짜리가 국민의힘당에서 1등이잖아요. 오세훈이 아마 1등일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7등이에요. 어떤 후보는 홍준표가 또 1등으로 나온 데 있고. 홍준표는 국민의힘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지. 바깥이구나. 맞아. 바깥이구나. 맞아. 그러니까 4등, 5등 그룹에 이제 안철수와 홍준표가 있고요. 맞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추미애가 그 밑에 있습니다. 맞아. 그러고 하니까 7등짜리에 이제 오세훈인데 나중에 민주당에서 또 다른 사람 뛰어나오면요. 오세훈이 8등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 야, 그것도 문제다. 제1야당에 그새 대권 후보 지지율 조사에 7등이 그쪽 1등이니까. 거기서 1등이라는 것도 문제 있다. 역사상 초유일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사상 초유네. 사상 초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아니 그런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저쪽 빼놓고 거기 판에서 우리 김대호 후보님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더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일단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정치 있잖아요. 혼이 있는 정치. 그다음 혼이 있는 정치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소명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숙성된 어떤 국가 개조의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고, 이런 정치를 이게 이제 진짜 정치고,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인데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문재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람 정치인에 대한 눈높이가 엄청 낮아졌어요. 육아해도 문재인보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커트라인을 너무 내려놨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정치인, 혼이 딱 제대로 박혀 있는 정치인 그런 거를 일단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정당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 문제인데, 저는, 북태평양, 북위 15도에 작은 해오리 바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풍으로 발전하거든요. 6월, 7월, 8월 달에. 근데 지금은 태풍이 안 올라오죠. 왜? 대기의 에너지가 충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6월, 7월, 8월, 9월 달에는 대기에 이제 충만한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작은 해오리 바람이 태풍으로 발전합니다. 전 지금 상황이.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노리고 희망을 가지고. 저는 변화와 개혁을. 선거는 4월인데 6월, 7월, 8월 태풍 가는 시간이라. 저는 이제 변화와 개혁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고요. 좀 제대로 된 어떤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아주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시는 말하자면 후보님들한테 제가 공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또 공이 똑같이 질문하는데 지난 4.15 때 부정선거를 파헤치자 하는 이런 시민들의 말하자면 열화 같은
함성이랄까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여기 국민의힘으로 안 된다. 이게 부제가 4.15 총선 평가와 2022년 대선 전망인데요. 부조에 그렇게 써놨네요. 예, 여기에 이제 그 부분을 다뤘는데요. 네.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부정선거론 반대로는 크게 4가지로 돼 있습니다. 네. 하나는 관리부실론이 있습니다. 네. 항상 있어 왔어요. 네. 관리부실론. 네. 그 다음에 이 선거제도 결합론이 있습니다. 네. 사실 사전선거를 갖다가 이틀씩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제도가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제도 결합론이고요. 네.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은 반칙과 실력의 중간쯤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투표 편의 제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거 전날 일종 현대판 고무신, 그러니까 고무신 선거, 고무신에 해당되는 재난지원금 부리는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금권 선거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진짜 마지막에가 이제 투개표 부정 아닙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네. 저는 이 앞에 3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든지 제도를 갖다가 고치고 관리 부실을 갖다가 바로 잡고 그다음에 반칙과 실력의 중간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칙이라고 낙인을 분명히 찍고 못하게 재발 방지를 하도록 이건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당이 앞장서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의가 없고요. 문제는 이제 투개표 이제 부정인데 그것도 대규모 거의 조작론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충분한 근거를 갖다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증거가 좀 있다고 하면요, 이거는 사실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보통 집회나 시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장치가 무너지면요. 그 다음 남은 거는 사실은 테러나 폭동이나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이거는 이 헌법을 갖다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 목숨을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사실이라고 지금 안 보시는 건데. 근데 그래서 저는 그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좀 취약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김대호 우리 후보님 여러분들 모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개혁자유연합을 아시는 분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규재 주필은 부산 후보로 나가고 김대호 후보는 서울로 나가고 해서 사실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숨 걸고 싸우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말하면 방해를 논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 정규재 주필은 제가 그동안에 정규재 주필을 이렇게 방송에서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정규재 주필은 민주투사라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된 부정선거에 그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이 정도까지도 아니고 아니라고 왜 그렇게 우기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우기느냐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마 저희 이 유튜버 채널에는 많을 거예요. 그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분 모셔도 되나 하는데도 저는 보수 우파 분은 특히 선거에 나가셨는데 다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된다 해서 이렇게 모셨고요. 그리고 정규재 주필도 제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점 하나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점에서 정규재 주필께서 좀 말을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정선거론의 그 4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3가지 있잖아요. 관리부실 문제라 제도 결함의 문제나 그다음에 고무신 선거 뭐 등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규모 투개표 조작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셨냐면요.
아마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저놈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해치는 정말로 흉악무도한 놈들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근데 현실적 기근은요, 그리 되면은 투표 무용론이 되면은 투표를 하러 갈 이유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투표 감시 운동을 해도요, 투표 독려 운동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선거의 기본은 뭐냐면은 자기 지지층은 투표장에 많이 끌어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상대 지지층은 투표할 의욕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선거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명확한 증거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함부로 이게 선거 부정론을 얘기해버리면은 선거 무용론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 되면 투표할 의욕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위험합니다. 이제 그거는 김대호 후보나 정규재 주필은 제 생각에는 그 부정선거의 증거를 안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확실한 증거들이, 그거는 그냥 통계만 가지고는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통계가 우연히 나왔다. 네, 그렇게 네. 우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그 실질적 증거들, 그러니까 봉인지랄지, 그 다음에 그 CCTV에서 그 나온 그 이상한 장면들이랄지, 그 다음에 그 투표 용지가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2번 표가 1번으로 가는 게 영상에 잡혔어요. 참관인이 찍었어요. 그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2번 표가 1번 네네. 쪽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증거가 정진석 후보, 네. 그 정진석 당선됐죠. 네. 거기서 현장에서 네네. 뒤집어졌어요. 현장에서 이거 지금 개표기가 잘못된다. 그래서 이거 난리를 쳤어요. 선거 참관인이 난리를 쳐가지고 거기서 보통 용기 없는 사람들은 이상한데요 이러면 아예 그냥 나중에 합시다 이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성을 지르고 야 이거 부정이다 난리를 치니까 거기서 할 수 없이 현장에서 개표 날 이걸 다시 400몇 표를 씌웠습니다. 네네. 400몇 표를 씌웠는데 거기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상당 부분이 근 20% 정도가 잘못 나온 거예요. 이게 정진석 후보로 갈 게 이쪽으로 간 거예요. 1번으로. 예. 거기서 벌써 그거면 부정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러면 요것만 다시 한 거예요. 요것만. 그러면 정진석 후보는 거기만 이 개표기를 썼냐 이거예요. 다른 데 다 썼는데 왜 요것만 다시 해? 그러면 다 다시 해야지. 이 자체가 이게 부정인데, 이걸 정진석 후보 때만 거기 400몇 표 중에 70몇 표가 부정이 나왔어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엄청난 겁니다. 400몇 표 중에 7표만 부정이 나왔어도 그건 무효예요. 근데 70몇 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선관위에서 인정하고 요걸 리셋을 했어요. 다시 해서 했더니 70몇 표가 다시 나온 거예요. 4,000표 중에 70몇 표라도 이건 무효입니다. 근데 400몇 표에서 70몇 표 퍼센테이지로 얼마예요? 그건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부정이 실제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그거 다시 해서 정진석이가 이겼어요. 거기서는. 이겼으니까 그냥 많은 거야. 아니 정진석이가 그래서 졌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나왔잖아. 그것뿐만 아니라요. 봉인지라는 게 뭡니까? 봉인을 하라는 게 봉인지인데, 봉인지 사인이 다르고 이게 뜯은 게 저쪽에서 굴러다니고 이게 몇 개가 더덕더덕 붙은 봉인지가 나오고 그게 실제로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게 이제 관리 부실의 문제인데. 관리 부실. 잠깐만요. 자, 관리 부실이라도 그게 선거 무효라는 게 오스트리아의 예를 들을게요. 오스트리아에서 그 사전 투표 있지 않습니까? 우편 투표. 우편 투표에 이 편지 뚜껑이 열렸어요. 네. 편지지가. 네. 편지지가 열렸으니까 그게 4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해서 그 안에 내용하고 상관없이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해서 전체 선거 무효됐습니다. 4장 때문에. 그거 관리 부실이죠, 물론. 관리 부실인데 관리 부실이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면 그 전체 선거를 무효화했어요. 그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게 관리 부실이라도. 아니 세상에 손흥민이가 골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심판이 저 옵사이드 선언했어요.
옵사이드 선언했는데 나중에 저 비디오 판독해 보니까 옵사이드가 아니야. 근데 심판이 그냥 눈이 관리 부실해가지고 야 그거 이제 골 넣은 건데 아니야 노골이야. 왜냐하면 심판이 관리 부실했어. 그 경기가 되느냐 이거 엄연히 비디오 판독하면은 그게 골인데 예.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비디오 판독을 하자. 예, 예. 스포츠 경기로 말하면 예, 예. 다시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예, 예. 한두 개가 아니라. 그리고 선거법에 예,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재판하게 돼 있어요. 지금 9개월이 넘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왜 법까지 위반하겠습니까? 이자들이 6개월 이내에 하면 들통날까봐. 아니면 선거법에 6개월 이내, 왜냐면 선거 잘 아시지만 선거 당사자였기 때문에 선거에 6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선거도 있고 그 다음 선거도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기 때문에 빨리 6개월 이내에 재판을 해야 그 다음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4.15 부정선거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앞으로 코앞에 서울시장 선거 지금 나가시잖아요. 선거 네. 또 오는데 아직 판결 안 하고 있어요. 재판 열지도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이 한번 그건 좀 세게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거를 검증을 안 하냐. 근데 네. 이제 이쪽에서 말입니다. 네. 예컨대 검증할 수 없는 거를 검증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네. 충분히 검증 가능한데 안 하는 네.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그 투쟁을 지지하고 오히려 선도를 하려야 할 책임이 있죠. 예.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절성 지지층들이 투표할 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관리 부실은 어느 나라나 있고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완벽한 건 없는데 이게 뭔가 이게 좀 당락을 가를 정도로 큰 규모다라고 하면은 이 떨어진 사람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참관인들이 훨씬 강력하게 사실은 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나서지 않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나서지 않을까? 오세훈, 나경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게을러서 그런가? 그건 아닐 테고, 그죠? 정의감이 없어서 그러냐 하면은 그것도 아닐 텐데. 저는 이제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나선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는 부정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 둘, 셋, 잘못한 게 많네. 그 다음 많다. 그다음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이게 뭔가 이게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좀 더 세야 돼요. 근데 이제 아마 저는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나 지금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침묵하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 둘, 이러저러한 결함들은 있다라고 이제 아마 그걸 부정하지는 않을 텐데 그것이 당락을 갖다가 좌우할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니, 그 사람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좀 부정선거를 주창하시는 분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결함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대로 이게 확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좀 더 많은 증거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문제 있네. 그러면 다 문제네. 이런 식의 논법 가지고는 그 국민적인 어떤 좀 공감을 넣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국민적 공감을 얻고 안 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네. 부정선거, 저를 비롯해서 부정선거를 파헤치자고 하는 사람은 선거가 부정된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조국의 표창장에 우리가 왜 광분합니까? 조민. 그렇죠. 표창장 위조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치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공부는 잘했다. 그 표창장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표창장 위조가 스펙 위조한 거고 그러면 전체 이 입시에 위조가 된 거예요. 그걸 표창장 위조가 뭐 큰 당락에 미쳤냐. 조민이가 영어도 잘하고 공부 잘했다는 건 좋다더라.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표창장 위조가 그 입시 전체의 요만한 부분일지언정 입시 그 프로세스에 부정을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가 버전이 된다. 이건 안 돼. 똑같이 해요. 민주주의에 아니 부정이 전체 다 부정은 아니고 요만큼 됐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선된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 안 된다는 거예요. 조민이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의사가 되는 것도 부정, 표창장 위조보다 더 나쁜 게 선거 부정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를 통째로 들어먹은 거 아닙니까? 이건 의사 자격증을 들어먹은 거지만 선거라는 건 뭡니까? 이 시스템 하나로 자동 투표인지 뭔지 그거 조작을 해가지고 전체 선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을 했다면 이거를 나라를 들어먹은 건데 나라를 들어먹은 사기인데 이걸 그러면 보자고 나와야지. 그러면 보자는 게 뭡니까? 재검표를 하고 이 시스템 이거 전자개표기에 외부 침투해서 이걸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로그 파일을 보고 보자는 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은요, 국민의힘당과 그 수많은 떨어진 사람들이 왜 침묵할까요? 나왔잖아요. 아니 이제 그 사람 25개 네, 몇 명이 있는데요. 아니 25명이 적습니까? 네네. 거기 선거 무효 소송을 했는데요. 네네. 근데 몇 명이 해야 됩니까? 200명이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근데 300명 중에 25명이 했는데. 예, 아니 그거는 이제 300개 후보 중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네. 하는데 동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효 소송을 했어요. 예, 무효 선거 무효 근데 소송을 이제 하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왜 6개월 안에 원래 이제 하기로 검증을 했죠. 하게 돼 있는데 네. 왜 근데 그 검증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치열하게 사실 책임 있게 투쟁을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희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렇죠, 못마땅하게 볼 수 있고요. 또 분명히 있어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책 한 권을 갖다가 쓴 사람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 사람들이 무효 소송을 해놓고 나서 별로 투쟁을 열심히 안 하는 이유도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좀 좋겠다는 거고요. 일단 근데 그건 분명합니다. 조민의 어떤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을 분명히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관리 부실들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완전히 이것 때문에 당락이 바뀌어서 수십 개의 의석이 그냥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갔다. 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도 바보들이냐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요. 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네. 똑똑한 사람들 판검사들을 사기 많이 당해요. 네네. 예. 그 똑똑한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사기 많이 당하는 게 사기를 당하는데 경각심이 없어서 당하는 거지. 머리가 나쁘거나 뭐 이래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훼손된 거에 대해서 그게 큰 당락에 뭐 영향을 줬어. 야, 그거 조금 일부 그런다고 해서 뭐 그 경각심과 민주주의 근본에 대한 이게 없어. 미국은 그래도 의사당까지 점령하고 일어나잖아요. 미얀마는 폭동이 일어나고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 후진국도 일어나는데 아니 이제 먹고 살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 민주주의 조금 훼손돼도 나하고 뭐 내가 무슨 뭐 직접적인 거 영향이 없지. 그러나 표창장 위조에는 왜 열받으냐면 내 아들이 입시를 보고 내 딸이 의사가 되려고 하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공부는 하고 민주주의 훼손되는 건 내 자식하고 아니면 나하고 내 사는 거하고는 그냥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게 민주주의 훼손이고 비겁한 국민이고요. 그런 국민들이 많으니까 저자들이 눈 하나 까딱하는 거 헤쳐먹은 거예요. 네, 그렇게 또 헤쳐먹습니다. 이제 해석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선거 관리 부실은 항상 있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완벽하게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들의 어떤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거는 문제 삼아야 되지만 그거 이유로 해가지고 이 선거 결과를 갖다가 완전히 어떤
엎을 수는 없다라는 어떤 또 이 판단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주장이 있잖아요. 네. 그 주장은 뭐냐면은 증거가 하나 둘 발견되니까 이거 일반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를 특수를 일반화시키는 건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특수를 일반화 보편화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다.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식의 생각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 일반화 아니 그러면 제가 우리 김대호 후보님을 제가 저 바늘로 그 손등 몰래 툭 찔렀다. 그건 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늘로 손등만 찔렀는데 뭐 일반화시켜서 머리통서부터 전체 막 수백 군데를 찔러야 이게 내가 전체 내 몸이 훼손된 거고, 여기 한 군데 찔러는 내 몸이 훼손된 게 아니다. 여기 찔른 거 가지고 온몸에 찔렀다고 일반화시키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찔른 자체가 바늘 요만큼 찔렀어도 이게는 남을 신체를 훼손하기 위해서 잘못된 찔른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온몸을 찔른지, 여길 뭐 머리통을 날려야 내가 무슨 죽고 무슨 뭐 잘못되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일반화 뭐 특수 이렇게 뭐라 합니까? 제가 저기 이제 이 1987년 선거 있죠. 대선부터예요. 네. 이게 부정선거 이제 공정선거 감시단 이런 활동들을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나 뭐 이쪽이 혹시 부정을 갖다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어떤 사례를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면은 뭐 그냥 부정이라고 할 만한 어떤 거리들은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구로구청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관리부실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를 확대 내지 보편화해 가지고 이거는 전면적 선거 부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라는 게 그야말로 그냥 누구도 의심하거나 이의제기할 여지가 없을 만큼 그야말로 그냥 순결무구한 상태로 이게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고 투개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는 걸 갖다 느낀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거 우리 또 시간도 또 괜찮습니다. 의견은 다른 거니까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시고 이제 김대호 후보님 뭐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생각은 다른 거니까. 근데 이게 초대 손님을 모셔놓고 토론을 치열하게 한 거 같아서 죄송한데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알만한 그리고 나오시는 분마다 공의 이 질문 다 드렸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열심히 이렇게 또 지난번에 이어서 선거에 나와서 열심히 싸우시는데 뭐 선의의 경쟁으로 소기의 성과의 길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대호 개혁자유연합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오늘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원래는 너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살아왔어, 너 어떤 특장점이 뭐야, 약점이 뭐야, 원래 이제 이렇게 인물에 대한 어떤 검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약 또는 비전에 대한 어떤 이 검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시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충분히 다루지를 갖다가 못했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자유서울 김대호 TV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다 있으니까. 다 올리거든요. 그래 자유서울 김대호 TV를 눌러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왔고 제 어떤 서울시정 비전이 어떠한지 국가 비전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과 보수자유우파를 어떻게 보고 보수자유우파 애국 세력의 승리의 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책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거 책 나온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겁니다. 네. 이런 책을 갖다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값은 10,000원인데 인터넷 서점에서 9,000원을 받는데 나름대로 아까 이제 그 선거 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이 국민의힘당의 선거 백서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총선 강령에 대한 평가, 당의 구조에 대한 평가, 김종인 노선에 대한 평가들이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